안녕하세요, 코믹팬 여러분. 소니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베놈, 라스트 댄스의 마지막 트레일러에서 신비오트의 신, 널캐놀, 터넬이 등장한 건데요. 신비오트들이 지구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사실 누군가로부터 도망친 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널입니다. 클린타 행성에서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딱 등장하죠. 이 장면에서 에디가 베놈에게 묻습니다. 그 이름이 뭐야? 그러자 베놈이 대답하죠. 널. 이건 소니의 엄청난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널은 5년 전에 탄생한 캐릭터인데 벌써 마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빌런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널은 마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존재인데요. 우주의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신이자 어비스의 신이며 네크로서드, 에크로스월드의 창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믹팬 여러분. 소니가 베놈, 라스트 댄스에서 신비오트의 신 널캐놀을 등장시킨다는 소식에 다들 놀라셨죠. 하지만 소니의 과거 행보를 보면 이런 중요한 캐릭터를 잘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널은 마블 코믹스에서 타노스보다도 무서운 빌런으로 우주의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어둠의 신이자 신비오트의 창조자입니다. 그는 셀레스티얼을 손쉽게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죠. 최근 소니는 널을 베놈, 라스트 댄스에 등장시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합니다. 이 영화에서 널의 등장은 단순한 카메오가 아니라 향후 스파이더맨 영화나 MCU에서의 더 큰 역할을 위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널이 차기 스파이더맨 영화에 등장할 것이라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또한 베놈, 라스트 댄스의 감독이자 공동작가인 켈리 마르셀은 IGN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널의 시작일 뿐이라며 향후 그의 더 큰 역할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니의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와 MCU의 통합 가능성을 높이며 널이 타노스의 버금가는 위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소니가 널을 어떻게 다룰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좋든 싫든 널캐놀레의 첫 실사판이 소니버스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널의 기원을 분석하는 리와인드 에피소드를 준비 중입니다. 극장에서 그를 만나기 전에 이 캐릭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야기는 2018년 베놈 18에서 시작됩니다. 4화에서는 널이 우주 그 자체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가 말하길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널이 존재했던 거죠. 하지만 이후 셀레스티얼들이 태어나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널은 이 신들, 즉 우리가 셀레스티얼이라 부르는 존재들이 자신의 왕국에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그의 왕국이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설정에 따르면 널의 영역은 공간, 순수한 공허였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어요. 공간이 그냥 텅 빈 진공 상태였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스릴 수 있었지? 널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왕국은 비어있지 않았다. 내 어비스는 죽지 않았고 공허하지 않았다. 내 땅의 끝없는 영역은 그들이 들어와 재창조하거나 바꿀 곳이 아니었다. 아니다. 공허는 숨을 쉬고 어비스는 이빨을 가졌으며 그림자는 빛 속에서만 자란다. 널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그림자에서 살아있는 검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셀레스티얼 중 하나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리죠. 이 장면만으로도 널이 얼마나 오버파워일 사기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셀레스티얼의 목을 날렸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셀레스티얼들이 이를 그냥 넘어갈 리 없었죠. 널을 공허 속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리 똑똑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공허는 바로 널이 가장 강력해지는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널의 작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신비오트 종족의 첫 번째 존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칼이었습니다. 널은 잘라낸 셀레스티얼의 머리를 대장간으로 삼아 그 속에 우주적 에너지로 자신의 신비오트 검을 단련했습니다. 이후 그는 초창기 자신의 작품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았음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내 창조물 중 약한 것들은 그들이 태어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들은 여전히 대장간의 불꽃을 두려워하며 셀레스티얼 망치가 그들의 의지를 다듬어 무기로 만들어내던 불협화음과 끊임없는 소음을 기억한다. 그가 만들어낸 최초의 신비오트는 아직 불완전했지만 그것은 곧 그의 끝없는 창조와 파괴의 서막이 되었죠.
이 발언은 신비오트들이 소리와 불에 약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무튼 자신의 어둠의 왕국을 차지한 신성한 빛을 없애려는 의도로 널은 어둠으로부터 최초의 신비오트 갑옷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를 입고 다른 신들에 대한 대학살을 시작했죠. 초반에는 너무도 성공적이어서 그의 검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올블랙, 알블랙, 네크로서드, 네크로스웰, 그리고 가슬레이어, 겉슬레이어 등이죠. 널과 그의 살아있는 검은 창조의 목을 그야말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악은 결국 몰락하기 마련입니다. 널은 최종적으로 패배했고 그의 검인 올블랙은 그에게서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널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었죠. 그는 새로운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있는 어비스를 하찮은 생명체들과 결합함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형태를 배로 삼아 조종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순간, 이 원시적인 공생의 시작이 이 황량한 땅에서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널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비오트 군단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하이브 마인드, 하이무인 혹은 갓거스트, 겉허스트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 군단을 통해 은하계를 넘나들며 신비오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들을 자신의 분신처럼 조종했습니다. 널의 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널의 지배하에 있던 용같은 신비오트가 지구에 도착했다가 토르에게 패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널과 신비오트들 간의 연결이 끊어진 거죠. 이 연결이 사라지자 신비오트들은 새로운 숙주를 찾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숙주들이 신비오트들에게 빛을 심어주었습니다. 신비오트들은 고결함과 명예를 믿는 선량한 숙주들과 결합하면서 이러한 가치들이 하이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널은 이것을 감염, 독, 그리고 베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비오트들은 끝없이 번식했고 결국 널에게 반란을 일으켜 그를 가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를 어디에 가뒀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오랫동안 클린타 행성을 신비오트 종족의 고향이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클린타 칼레칼라는 이름은 사실 신비오트들의 언어로 감옥 제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비오트들이 모여 너를 가두기 위해 거대한 감옥, 즉 행성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비오트 행성이라고 알려진 곳은 사실 행성이 아니라 너를 감금하기 위한 신비오트들의 결집체였던 거죠. 널과의 연결이 끊어진 뒤 신비오트들은 빛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어두운 기원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클린타의 신비오트들은 자신들의 종족이 본래 선량하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널 카놀, 신비오트의 신이 마침내 실사판으로 등장합니다. 베놈, 라스트 댄스에서의 데뷔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이 캐릭터는 2018년 마블 코믹스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우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던 고대 신으로 신비오트를 창조한 장본인입니다. 그의 등장 소식은 벌써부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